자, 이제 마지막 4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는 42페이지 펼쳐보세요. 기타의 보호. 자, 헌법 126조도 잘 나온 조문이에요. 국방상, 국민 경제상 긴장 필요에 따라서 이제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법이 정하면 예외적으로 되는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국유, 공유, 통제 권리가 된다 이거예요. 자, 국유, 공유가 국유하고 통제 권리가 된다 써 있는데 국유는 뭐예요? 국가 소유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삼성전자 회사가 있을 때 국민 이제 경제상 필요가 있을 때는 삼성전자를 국가가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관리한다는 건 이제 뭐야? 소유권을 뺏어가지는 않고 그냥 관리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뺏어간다는 의미, 뺏어가는 건 아니라는 의미고 국어적 의미가 심히 잘 나옵니다. 사실 이런 건 있으면 안 되지. 어떤 경우에도 사용 기업을 국유화시킬 수는 없어요. 시킬 수는 없고 통제권은 통제할 수는 있어. 예를 들면 전쟁이 나면은 삼성전자를 통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 핸드폰 만든 걸로 총을 만들어라, 탱크 만들어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아무리 그 급박한 상황에도 그 기업을 국가 뺏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이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살 수 있다 써 있습니다. 자, 주어를 보면 국경 이전은 소유권 변경을 포함하는 것이고 경영 통제는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 없이 그냥 통제만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신문 잘 나오죠? 자, 그다음에 고려 가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 자, 국민연금 제도는 조세와 성격이 다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헌이 된다. 조세는 뭡니까? 세금이죠. 세금은 뺏어가면 안 돌려줘요. 국민연금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받아서 나중에 돌려주죠. 이건 다른 거다 이겁니다. 자, 2번. 자, 지하수요금 부담금 내는 것도 합헌. 자, 우리가 이제 생수를 사잖아요. 생수. 먹는 샘을 생수 삽니다. 생수 살 때 거기 한 1%, 2%씩 부담금이 붙어 있어요. 그 수질 개선 보전을 위한 부담금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합헌. 자, 3번에 술 개선 부담금 합헌. 보험료 차등 지원 합헌. 자, 조세 유도적 기능, 형성적 기능 합헌 입니다. 자, 조세 유도적 기능, 유도 동그라미. 그 뭘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 거기 앞에 써 있네. 국가 사회를 유도하는 기능 써 있죠? 사회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 중심으로 유도를 한다 이거예요. 자, 세금을 거둘 때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세금 비율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도합니다. 유도를 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이제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게 갖고 세금을 이렇게 걷죠. 누진세 이렇게 걷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0억 이상, 연 10억 이상을 버는 사람은 자기가 버는 돈 50%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연 10억 이상 버는 사람은 자기가 버는 돈 정확히 말하면 48%가 세금 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내죠.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은. 그게 정당화된 이유가 사회주의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넌 잘 사잖아. 많이 내.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조세가 사회주의 쪽으로 유도를 해도 괜찮다 이거지. 합헌. 누진세 합헌 팔립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자, 그럼 누진세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누진세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헌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입법제랑.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VAT 간접세죠. 간접세. 자, 물건 살 때 붙는 그 10% 세금 있잖아요. 이건 정율세야. 이렇게 딱 비례세로 비례세. 딱 비례세. 싼 걸 사도 10%예요. 뭐 몇 억짜리를 사도 10%라고 다 똑같다고. 근데 소득세 버는 소득은 다 다르잖아요. 이건 누진세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누진세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진세로 하고 이건 비례세로 하고 해도 합헌이 되는 거예요. 입법제랑입니다. 비례세로 할 건지 누진세로 할 건지 입법제랑이지 꼭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7번. 자, 구독률이 낮은 신문사에게만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이거 위헌 나왔습니다. 구독률이 뭐 낮든 높든 전부 다 재정 똑같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봤고요. 자, 8번. 임대한 토지를 유토지를 부정하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 위헌이죠. 아니 내가 내 토지를 내가 안 쓰니까 다른 사람 빌려줬다고. 빌려줬다고. 빌려주면 세금 엄청 때린대. 아, 왜 그래? 내가 빌려주던 말도 내 마음인데. 그죠? 위헌입니다 이건.
자도소주 위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정 의료기관 의료 광고 금지도 위헌 나왔습니다. 자, 의료기관이 하니까 이제 위헌 나왔겠죠. 무면허 기관이 했으면 합헌이겠지. 무면허라면 비의료인이 했다면 합헌이겠지. 근데 의료기관이 의료 광고하는 건 허용해 줘야지. 금지하면 위헌. 자, 오늘 기출정리 11번입니다. 자, 종합방송 편성국은 그 드라마 그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중계우선 방송국은 중계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합헌. 참고 면적 최소 기준 정한 것도 합헌. 13번에 그 우선 매각 대상자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한정한 것도 합헌.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공유지에 점유자에게 매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합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국유지였어요. 네, 국유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 땅을 점유하면서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 땅을 빌려서 돈 좀 주면서 국가에 돈을 주면서 빌려 쓰고 있었다고 이렇게. 자, 근데 국가에서는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파트 단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야 되니까 이만큼을 전부 다 개발해서 다 철거하고 아파트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요 부분에 요 땅을 A한테 줘야 돼요. 아파트 시공사 삼성건설에 줘야 돼요. 삼성건설에 줘야 아파트를 줄 거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헌재 청구 엄마 그러면서 제가 이걸 써왔는데 저한테 안 주고 삼성한테 준대요. 그럼 뭐랍니까? 너는 없애라. 그동안 잘 써왔으면 없애고 아파트 줘야 되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런 거예요. 합헌. 그죠?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사업 시행자한테 줘야지. 그래 아파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자 제한법 합헌. 다단계 판매 규제도 합헌. 부동산 실명법도 합헌. 근데 농지 소유지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도 합헌. 그래서 이제 농지는 농부만 소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꾼이 이제 그 양도할 때는 세금이 면제가 돼요. 8년 이상 살아야 됩니다. 8년 이상. 도시 사람이 사고 팔고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물려요. 합헌이고요. 자,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중과세가 합헌입니다. 자, 농지는 농부만이 소유할 수 있고 경작을 해서 벼나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그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뭐 건물을 지으려고 농지가 파괴되니까 중과세 때릴 수 있습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을 출하할 때 품질 검사입니다. 이것도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감귤을 출하할 때 그 품질 검사에서 당도가 떨어지는 건 아예 지도 밖으로 출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당도가 높은 것만 출하해야 제주도 감귤은 맛있구나. 품질 보증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품질 유지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합니다.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자, 허가받지 않은 지역의 의료기관이 더 가까운 경우에도 허가받은 지역에서만 이송을 하도록 하는 거. 이건 합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역이 있으면은 여기 이제 그 병원이 이렇게 있어요. 병원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응급차가 그 여기 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응급차가 환자를 태웠단 말이에요. 그럼 병원이 여기가 더 가까워도 일로 가야 돼. 일로. 그래서 그 자기가 허가받은 지역 안에서만 응급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응급차가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응급차가 대도시에 다 몰려 있어요. 저기 시골에 응급차가 없다고. 사고 날 때 어떻게 할 거야? 응급차가 없으면. 그죠? 그래서 각 지역별 안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은 자기 지역만 지키게 해놨습니다. 이게 합헌이에요. 합헌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논점은 뭡니까? 직업수행의 자유에 합치가 된다고 봤죠? 직업 동그라미. 기본권 침해를 심사했죠? 그럼 경제질서, 경제세무. 헌법 총칙의 경제질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먼저 판단하고 그거 안 되면 경제질서 각칙 판단하고 각칙 안 되면 경제질서 총칙 일일 구조를 판단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자, 21번. 자, 대학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결정권, 기본권 판단했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문화적 권리입니다. 자, 문화적 권리는 이제 동그라미 이번에 재헌헌법부터 인정이 되었던 권리예요. 재헌 동그라미 하시고 그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그거 다 기출지문들이거든요.
국가는 문화시장 종속성을 완화해야 될 과제를 가진다. 무슨 말이에요? 시장 종속성. 거기다 뭐라 쓰면 돼요? 돈 되는 거 쓰면 되겠죠. 돈 되는 거. 시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만들어. 돈 되는 것만.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거 안 만들어. 돈 안 되잖아. 해도 안 보잖아. 돈 되는 거,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만들지. 그죠?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려면은 시장 종속성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돈 되는 것만 만들지 말고 돈이 안 되는 것도 많이 만들어줘야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죠. 그런 뜻입니다. 그걸 완화시켜줘야 될 문화가 국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되는 거 안 만들잖아. 뭐 어떻게 국가 지원해서 만들게 해야지. 뭐 다큐멘터리 프로 이런 것도 돈이 안 돼도 국가 지원해서 만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하지. 자, 그다음 이제 기업번. 과거 어느 시점에 역사적 존재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문화로 보호받는 건 아니죠. 과거 순장제도. 자, 백제 의자왕이 돌아가실 때 그 궁녀 3,000명이 다 순장돼서 그런 건 옛날에 있었긴 하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없애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D 한번. 자, 국가 적극적 문화 간섭하면 문화가 엉망됩니다. 엉망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부동 원칙이 적용되죠. 편들지 말고 무리짓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중립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이제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화 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풍토 조성에 중심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 그 자체에 간섭을 하면은 그 정치권에 도움되는 것만 발전시키고 아닌 건 팽개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풍토 조성, 문화를 다양하게 자금 지원을 하고요. 국가는 돈만 대라, 돈만. 문화 발전은 알아서 시민들 알아서 한다. 그거죠. 간섭하지 말라 이겁니다. 자, 1번. 그 문화가 뭘 발전시켜야 돼요? 모든 문화를 다 발전시켜야겠죠. 엘리트를 제하면 안 됩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시민 대중문화 전부 다 보호해 줘야겠죠. 자, 그다음에 자, 민족문화 예산 보호는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가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존속 그 자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서울 수뇌문 설명드렸죠? 저희 남대문 서울 수뇌문이 불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이 타갖고 막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망가졌을 때 이거 복원해야죠. 자, 만약에 시혜 조치냐 의무냐. 시혜 조치면 혜택을 베푸는 조치라면 이거 내가 국가 혜택을 베푸는 거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의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민족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치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서울시 소유인데 이게 서울시에다가 이제 이 문화재 파손에 관한 가치를 배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잘 보존하고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말입니다. 자, 은혜 조치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꼭 해야 되는 거다 이건. 그리고 가치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뇌물을 복원해서 그 문화재 자체의 존속이 그게 중요한 거다. 그거죠. 자, 기출정리입니다. 자, 개인 정치적 견해 때문에 정부 사업 지원 배제하는 것은 그 위헌 나왔죠? 이게 목적의 정당성 부정으로 위헌 나온 표현입니다. 근데 키워드를 두 개 다 잡아둔 게 이유가 있죠. 정부 지원 배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문화예술계라고 나오기도 하고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렇게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관습화된 문화는 국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정교분리 원칙 위반 안 됩니다. 자, 뭐예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지원하는 것은 특정 종교 이렇게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문화라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정교가 분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매점문화재 네가 발굴해라. 타펀이고요. 자, 국제평화주의입니다. 자, 헌법 제5조 방위 전쟁은 가능합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방어해야지. 근데 우리가 먼저 침략하는 전쟁은 부정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6조 제1항 그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 동그라미. 법률이라고 안 돼 있고 법이라 돼 있죠. 법. 왜 그렇습니까? 광의의 법이라서 그래. 법률로 안 돼 있고 법이라고 돼 있다고. 그래서 광의의 법률이기 때문에 법률도 되고 명령도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자, 이제 전 세계가 한 280개 정도 전 세계 나라가 있는데 전 세계가 일반적으로 다 승인하는 게 있어요. 모든 나라에 예외 없이 다 인정하는 게 있다고. 그게 뭐예요? 전쟁 학살 금지 이런 거. 그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부정한 나라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전쟁 학살 금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어. 이건 당연한 거라고. 이게 이제 하나의 국내법이 하나 있는 거고. 자, 그다음 조약이 있습니다. 조약은 뭐예요? 유엔 같은 국제기구이거나 뭐 다른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랑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조약, 약속.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약속하면 우리나라 중국 간에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랑 약속하면 미국이랑만 효력이 있고, 그게 조약이라고, 조약. 근데 조약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법의 효력이 있는데, 법은 광의 법률이죠. 법률, 명령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틀어 법 이렇게 써있는 거라고, 법.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거고,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왜 명령인 거예요? 대통령이 체결했으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약속하고 왔잖아요. 중국한테 자유무역하자 약속하고 왔잖아. 그러면 대통령 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거지. 대통령이 결정했으니까. 최소 대통령 영의 지위는 갖는 거예요. 근데 국회 동의까지 받으면 법률 지위까지 갖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 두 문자 나오죠. 두 문자. 헌법 60조. 두 문자. 그래서 뭐 했어요? 상한조, 주화재립, 주류 파전. 이렇게 있죠. 두 문자. 그건 동의가 꼭 필요한 것들란 말이야. 그 동의가 필요한 거 말고 기타의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국내법과 같다 그래야지, 헌법과 똑같다 그러면 안 되고, 국내법에 우선한다 그래도 안 돼요. 자, 조약 보겠습니다. 73조. 자, 누가 조약을 체결 비준합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체결 비준 둘 다 합니다. 뭐 체결은 뭐 대통령이 하고 비준은 국회가 한다면 틀린 거예요. 체결 비준. 자, 체결은 뭐예요? 계약 체결. 계약 체결하고. 비준은 뭐 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지. 두 정상이 만나서 서류를 바꿔갖고 사인하잖아요. 사인. 비준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1조. 그 대통령 국법상의는 문서로서 하되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을 문서로 하라는 문구는 없어요. 없는데 이 81조에 보면은 대통령의 국법상의는 다 문서로서 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조약도 문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1조가 말하고 있는 것의 문서는 뭐냐면 국내에서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때 문서로 증거를 남겨라 이제 그 뜻이거든. 그 뜻이기 때문에 그 해외 나가서 조약 체결할 때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뭐 중국 시진핑하고 한국 윤석열하고 말로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대화로 약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하고 시진핑하고 말로 약속한 거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 문서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각국 원수끼리 만나서 말로 한 것도 구두로 한 것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구두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89조. 자, 심의를 거쳐야 한답니다. 거쳐야 거칠 수 있다. 그럼 틀린 거죠?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국민 심의를 다 거쳐야 돼요. 안 거쳐도 되는 거 없어. 다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된답니다. 그다음 60조에 보면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들 나와 있죠. 상한조, 주화재립, 주류파전. 예, 서로 얼굴을 마주 한시죠, 한시. 한자입니다. 서로상 얼굴한 조우 우연히 만났다. 주화 술주 화합한다. 다시 이제 일어설립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우연히 만나서 마주보게 되니 밤새도 술꽃이 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술꽃이 피고 역시 그 주류에는 파전은주가 최고다 이거지. 상한조, 주화재립, 주류파전.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거. 자, 다음 페이지. 자, 이론 정리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일반적 승인된 법규는 동의가 없어도 국제법,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 조약이 자기집행 조약이 있고 비자기집행 조약이 있어요. 자기집행 조약은 뭡니까? 답이 써있어. 말을 안 해. 조약이 자기 스스로 집행력이 있어요. 국내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비자기집행 조약은 조약이 스스로 집행력이 없어요. 그에 따라 법을 만들어줘야 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조약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외, 국내. 해외 나가서 조약을 체결하면은 국내에 직접 적용됩니다. 자기집행 조약. 근데 해외 나가서 조약을 체결해도 국내는 못 들어온다고. 그럼 국내에서
법률을 따로 만들어줘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응하는 법률을. 그런 것도 있다. 비자기 집행조약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조약은 일반적 다른 국가 협의가 되지만 국제기구의 합의도 누구야? 국제기구 어디입니까? 유엔이죠. 유엔과의 약속도 조약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문서가 원칙인데 구두로도 가능하다. 기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법률성을 갖는 조약은 헌법소원 위헌심판 청구가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헌심사 헌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의를 얻지 않는 조약은 명예효를 가진다. 그래서 헌과 헌바는 안 되고 헌마는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법률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의 효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이 법률에 관한 이제 헌과 헌바 위헌 법률 심사가 가능해요. 위헌 법률 심사가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명예의 효를 갖는 거는 헌과 헌바는 안 돼요. 헌마만 돼요. 헌마만 된다고. 그래서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그러고 이러죠. 이제 엄마 이런다고 헌마 사건 그거만 된다고. 그거만. 근데 이제 법률 같은 경우는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헌재로 가봐 두 개 다 됩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자세히 하면 좋긴 좋은데 자세히 하면 좋긴 좋습니다. 뭐 정확히 논리를 하면 좋은데. 자, 근데 이제 뭐라고 알면 돼요? 아, 조약은 헌법 소원이 되는구나. 끝. 그렇게 나와 시험에. 시험 쉽게 나와. 그렇게 나온다고. 헌소가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대통령이 동의 없이 권한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의원 세모. 국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약속을 하고 시진핑과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국회에서 야, 그런 조약을 왜 했어? 중국에다 반도체 수출한다는 조약을 왜 했어? 막 뭐라 하면서 우리 동의 안 해주고 한다고 국회가 동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충돌 나는 거예요. 대통령 동의해줘라. 싫어 못하겠다. 싸우는 거지. 권한쟁의 심판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 대통령과 국회 간에 권한쟁의 심판. 그럼 국회랑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국회랑 싸우는 거예요. 국회랑. 그럼 여기서 국회랑 싸우면 이제 누가 대신 나가야 돼요? 국회의장이 나가서 권한쟁의 심판으로 싸워야지. 헌재 나가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의장하고 싸워야지. 그죠? 국회의원이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지문 서면 합의다. 그 원칙적 서면 합의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처럼 예외적 구도 합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약 체결에 이제 국회 동의권을 침해할지는 몰라도 국회의원의 시민표현권 침해가 선 없다. 의원 세모. 너는 권한쟁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까만 글씨 각하. 넌 네가 올 때가 아니야.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랑 대통령 싸움이니까 국회의장이 나와야 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 판례이론. 자, 국군의 해외 파병 같은 거는 이제 정치 고도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라크 파병할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헌재가 결정해요? 경찰이 결정해요? 검사가 해요? 판사가 해요? 누가 해요? 국가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대표가. 국가대표 누굽니까? 국회랑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나설 일이 아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제되어야 한다 써있죠. 그래서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해서 오른쪽에 그 기출 1번에 뭐라 그래요?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해서 헌재가 합헌이래요, 위헌이래요? 합헌이래요, 위헌이래요? 각하죠? 각하입니다. 각하. 왜? 그 결정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국가대표, 국회랑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헌재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니은번.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지 국내법보다 조혈 우선시하면 안 돼요. 근데 법률적 효력이고 따라서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 기출을 가서 자, 2번. 자,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다 인정합니까? 전 세계 모두가? 아니죠. 그 군대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대만 이런 데는 다 군대가 아직 있습니다. 일반적 법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3번. 자, 유엔 국제기구랑 이제 협약을 맺었죠. ILO 노동기구랑 협약을 맺었는데 그 총 4개는 예전에 비준을 했고요. 최근에 87호, 151호, 뭐 98호 다 비준 끝냈어요. 다 비준 끝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자, 효력이 있긴 있지만 뭐라면 안 돼? 일반적 승인된 법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칠판 보시고.
자, 우리나라하고 UNILO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준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조약으로서 전 세계 승인 법규로서, 이거로서가 아니라 조약으로서, 그죠? 조약으로서. 그래서 이거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승인한 거 아니야. 유엔하고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 그래서 일반적 승인된 법규로서 효력이 있다 틀린 말이고, 조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래 맞는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그 ILO 조약 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딱 빼고 했죠. 그 총 7개를 비준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다 비준했다고. 근데 하나 딱 뺐다고. 하나 딱 빼고 했어요. 하나 빼고가 뭐예요? 빼고. 배고죠? 배고 하나 뺐다고. 배고 세모. 배고 하나 딱 빼고 했어. 이거 하나 빼고. 배고 세모. 그건 뺐습니다. 비준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조약의 효력이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약 아닌 것들 쫙 정리해놨습니다. 키워드 7번부터 선언, 권고, 견해, 성명, 합의, 남북 합의서 전부 다 조약 아닙니다. 조약 아니니까 효력이 없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14번부터. 자, 거기 나온 거 전부 다 조약입니다. 협정, 조약, 협정, 마라케시 협정 다 조약이에요. 조약으로서 국내법 효력이 있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조약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아니, 국내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도 조약이 직접 적용된다니? 이거네? 원래 조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조약 자체가 우리는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대. 무슨 조약? 자기집행조약도 있다는 거지. 자기집행조약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자, 마라케시 협정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마라케시 협정. 그래서 마라케시라는 지역에서 만든 협정인데 관세법 위반자에 관한 가중처벌을 뒀단 말이에요. 자기집행 조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나라에서 법적 효력이 있어요. 국내법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그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케시 협정에 따라서 가중처벌해도 죄행법정주의 위반이 안 되는 겁니까? 안 돼. 죄행법정주의 법은 법적 효력을 말하는 건데 협정 자체가 법률 효력이 있거든. 그래서 형식적 법률이다 맞다 봅니다. 21번. 자, 대통령이 한미무역협정에 체결하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지. 왜? 국민투표권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부의권은 대통령이 재량이잖아요. 어차피 재량 부의 안 하면 투표 안 하는 거지 뭘. 그죠? 부의권은 재량이라서 투표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학교 급식을 위해서 국산 농산물을 이제 쓰도록 강제했어요. 그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 관세 자유무역 협정하고 조약이죠. 조약이랑 충돌났어요. 그럼 조약이랑 조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헌법령 조규인데 요 협정은 법률의 효력이라고. 법률의 효력이니까 당연히 조약이 이기지. 조례가 따라야지 법률에. 그래서 그 조례에 위반된 조례안은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조약이 이기는 거예요. 자, 다음 헌법상 제도입니다. 자, 헌법상 제도. 자, 헌법상 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죠. 개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객관적,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거를 제도로 만든 겁니다. 동물혼 그런 제도 없어요. 동성혼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성혼 이게 보편적인 제도잖아요. 그걸 제도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제도가 원래부터 있던 건데 그걸 왜 보장합니까? 자, 원래부터 있던 건데 왜 보장해요? 헌법에 써두면 바꿀 수가 없잖아. 만약에 혼인제도나 이런 거를 그 법률에다 써두게 되면은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 남녀간에 그 이성 혼인 제도가 있는데 혼인 제도를 이제 법률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법률을 정해놓으면. 그죠? 예를 들면 전쟁 났어. 예, 전쟁 나니까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이제부터 전쟁이 났습니다. 이제부터 남녀 간의 혼인은 금지가 됩니다. 여자들은 저기 일을 하고 남자는 싹 다 전쟁 나가세요. 이제부터 혼인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다고. 전쟁은 바꿀 수 있다고.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못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바꾸려면 이거를 헌법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헌법에 써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바꾸지 않는 한 국회의원 따위가 절대 바꿀 수가 없죠. 절대. 그래야 절대 보장되는 거예요. 절대 보장. 그게 제도 보장이에요. 제도 보장. 헌법에 써두면 국회의원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 법률로 적용해놓으면 지만도 바꾼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그게 제도 보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 보장 헌법에 써놓은 거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재판 규범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제도 보장을 유지할 입법 의무가 당연히 있지. 입법부 따위가 어떻게 제도를 바꿔? 헌법에 써 있는데 유지 보수할 의무는 있지만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 자, 그 다음에 제도 보장 자체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권 침해가 될 때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안 되고, 그 다음 단순한 프로그램 규정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뭔 소리예요? 쓰세요. 매뉴얼. 그럼 이제 이 제도 보장이 헌법에 딱 써 있어요. 헌법에 써 있다고. 그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뉴얼이죠. 매뉴얼은 어떻게 돼요? 그 컴퓨터 매뉴얼대로 씁니까? 안 쓰지. 매뉴얼 막 무시하잖아. 무시. 그래서 프로그램적 매뉴얼이라는 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라고. 꼭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남녀 혼인 제도는 제도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건 전쟁이 나도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니은번 이제 다 알아들었죠? 자, 니은번. 그래서 이제 제도 보장에 들려면 입법으로 결정합니까? 안 된다니까. 법률로 정해놓으면 언제나 바꾼다니까. 헌법으로 보장해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됩니다. 자, 기본권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최대 보장해주고 제도는 누구나 다 보편 타당한 것만 그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거 최소 보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것들은 쭉 보시면 되겠네요. 파란색은 제도고 초록색은 기본권이에요.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공무원 제도. 자, 공무원 제도 이제 7조 제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제1항 국민 전체 봉사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공무원이 이제 협의회 공무원으로서 직업 공무원이 있고 광의회 공무원으로서 정치 공무원이 있어요. 근데 최강의로 따지면 이제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요. 최강의로 따지면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긴 하는데 주로 이제 두 개를 말합니다. 두 개. 그다음에 정치에서는 누가 있냐면 이제 대장이 있죠. 대장. 대통령과 지자체장.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이제 7조 제1항. 7조 1항 국민 전체 봉사자. 누가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지 뭐 다. 직업공무원 경찰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 직업공무원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다음 제2항. 자, 신분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7조 2항은 신분이 보장이 되고 정치적 중립을 요청한대. 그건 직업공무원입니다. 직업공무원.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제 국회의원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써 있잖아. 정치인이라고. 정치인이니까 정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정치활동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입니다. 자, 그렇게 써놓고, 자, 근데 기업번 직업공무원 제도.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것은 협의회 공무원, 직업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다. 광의회 공무원으로서 정치 선거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주에다 다 정리 다 해놨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분 보장되고 정치 중립인 공무원은 협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선거 중립 의무를 지는 것은 여기 안 썼는데 중에서 비워놨죠. 그래서 중립 중에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중립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협의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대장도 지켜야 되죠. 운영자니까 지켜야 되고 의원은 지킬 필요가 없죠. 이렇게입니다. 선거 중립 나오면 이제 대장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최강의 공무원인데요. 국가배상법 그러면 이제 요거 얘까지 지켜야 돼. 얘까지. 국가배상까지 가면 제일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4개, 3개, 2개, 1 이렇게 정리해놨죠? 자, 그다음 니은번입니다. 그래서 직업공무원 제도 협의공무원이라서 정치중립 신분보장 인정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자, 그런데 정치중립이 아니고 선거중립이래. 선거중립.
선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은 그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뺀다. 그랬으니까 정치 공무원 중에서 의원을 빼면 남는 게 대통령과 지자체장인 거예요. 얘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선거에서. 자, 1번. 그래서 선거 중립 요구되는 공무원은 대장이죠. 동그라미 대장. 운영자 대장 지켜줘야 되고 의원들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럼 대통령이 정치활동 자유하고 선거 중립 의무가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의 봉사자 선거 중립이 우선하는 것이. 선거 때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능력주의도 있고요. 예외도 있습니다. 그 능력주의 예외가 뭐가 있어요? 소녀 공상전 예외가 있는 겁니다. 예외 있죠. 그래서 소녀 공상전은 능력이 떨어져도 막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정치 중립 넘어가면 2번 신분보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먼저 정치 중립. 자, 기출 정리 2번. 자, 공무원이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이 막 그 선거철에 야당 지지한다는 것 뭐 복장 착용가 되면 안 돼요. 중립을 지켜야 되고요. 자, 공무원은 기부금 모집할 수 없습니다. 사인들은 가능하죠. 경찰이 기부금 모집하고 다니면 안 되지, 그죠?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은 국가 정치에 반대해서는 안 돼요. 윤석열 비판해도 안 돼. 공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돼요. 특정 정당 지지 반대 안 돼. 금지 합헌. 정당 가입 금지됩니다. 근데 이제 뭐 한대요? 그 밖의 정치단체는 너무 이제 포괄적이잖아. 그래서 위헌됐죠. 그다음에 그 밖의 정치단체를 8번처럼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행위 금지, 정치 목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정치단체, 정치적 행위 금지 다 위헌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9번. 선거 중립 의무는 대장이 지켜야 되고 의원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신분 보장. 자, 직업공무원 신분보장은 돼요. 의사에 반해 면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제한 보장되는 건 아니죠. 법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공무원의 지위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거기 때문에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고요. 다만 4번처럼 임명권자, 후임자 임명 이건 안 되지. 임명권자 지 맘대로 후임자를 선정했대. 그러면 선임자는 자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된다고. 그건 미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정년 규정을 둔다든가 7번 직제 폐지라든가 이런 합헌이요. 두 가지죠. 정년, 직제 폐지 두 개는 이제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경찰이란 직제 자체가 폐지가 되면 경찰 다 잘리는 거예요. 그죠? 직제 폐지에 따른 면직은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기타 판례. 품위유지 명확하죠. 공무일 명확하죠. 사회상 의무 다 명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자,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명확하다. 뭐 좁게 해석해야 되죠. 명확하다. 자, 쭉 보세요. 자,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정당 제도. 자, 이제 제도가 이제 공정선지 4개 중에서 이제 공무원 배웠고 정선지 남았어요. 정선지. 정당, 선거, 지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정말 잘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밥 먹고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